자, 그러면 이번에는 113번부터 200번까지, 120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쭉. 자, 113번이야, 얘들아. 두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로 하자. 그러면은, 오케이. g는 f의 역함수야. 이때, 땡땡을 떼인하고 땡땡을 지날 때 a, b 값을 구하라고 하네. 그럼 봅시다. 지금 g5가 a래. 그 얘기인 즉슨 f의 역함수에다 5를 대입했더니 a가 된다는 거네. 그럼 역함수 상실로 인해서 fa가 5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입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3a 더하기 11은 5다.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6이다. a는 2다 라고 풀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a가 2라는 거 알아냈어. 그럼 여전에도 2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지금 fx 그래프가 b를 대입했더니 2가 나왔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똑같이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3b 더하기 11이 2다.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9다. 결국은 b는 몇이다? 3이다. 해서 a, b 찾아서 둘이 더하시면 5가 된다는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14번이에요. 한번 복습해보자. 만약에 fx가 증가하는 함수라고 한다면 그거의 역함수는 어느 선에 대해서 y는 x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한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고 그때 생기는 fx와 원래 함수와의 교점이 아니라 교점이죠. fx와 f 역함수의 교점은 어느 교점과 일치한다? fx와 y는 x와의 교점과 일치한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역함수 지금 여기 y는 x예요. y는 x가 있고 y는 2분의 1 x제곱을 그려볼게.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근데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리겠다고 하니까 이 뒷부분은 아예 안 그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 놈을 이제 역함수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역함수를 g라고 했으니까 이 놈을 g라고 하자. 그렇다면은 원래 함수와 fx와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 일단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거. fx가 지금 증가하는 함수죠? 그러니까 역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으로 문제를 풀자. 단 x는 몇 이상이어야 돼? 0 이상이어야 돼. 왜냐면 애초에 fx의 함수를 x는 0 이상일 때만 취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fx 풀어보시면 2분의 1 x제곱이 x다라고 보면 되고 2 해주면은 이렇게 2영 해주면은 이렇게. 그렇다면 x값은 0이랑 2가 나올 거야. 단 x는 2가 아니죠. 0 이상일 때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좌표가 이번에는 다 허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오케이. 지금 우리가 찾은 교점의 역함수와 원래함수의 교점의 좌표가 각각 0이랑 2라는 걸 알아냈는데 그럼 그때 각각 y좌표는 어떻게 될까? y좌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fx에다가 대입하는 방법이 있고 x라는 직선에 대입하는 방법이 있지. 왜? 이 두 직선과의 교점인 거니까. 교점이라는 건 이 두 직선 위에 동시에 존재하는 점을 찾았던 거죠. 찾으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역으로 찾은 점의 y좌표를 알고 싶으면은 위의 함수, 밑에 함수에다 대입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렇다면은 y는 x에다 넣으면 더 편하니까 대입해 보시면 요 점은 2,2고 요 점은 0,0이다 라고 구한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구하시면 되겠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그냥 거리 공식 쓰시면 2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0의 제곱 하면 되니까 2루트 2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걸 이제 직각 삼각형으로 보는 거죠. 이때 두 변의 길이가 몇으로? 2로 같으니까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 삼각비를 사용하시면 두 점 사이 거리는 2루트 2다 라고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115번이에요. 자, fx가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은 꼭지점 먼저 찾아봅시다. fx는 전개하시면 한번 해보자잉. x제곱 플러스 4x 빼기 4인데 요
4x 뒤에 마이너스 4라는 숫자만 아니 플러스 4라는 숫자만 슬쩍 붙여주면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플러스 4 빼기 4에 내가 이 숫자를 함부로 붙여놨으니까 땜빵은 서야겠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 두 식이 사라지면서 원래 식이랑 똑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개해 주시면 x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8이라고 놓을 수가 있겠네요. 뭐를요? fx를요. 그럼 봅시다. fx는 결국 몇 콤마 몇을 지나고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8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 직선인데 x는 마이너스 2 이상 부분만 취급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반곡선만 그려볼게요. 다음에 이제 요놈의 역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봅시다. yx 이렇게 쓱 그어요. 그 다음에 yx 대칭시키면 되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맨 시작점의 경우는 어느 점을 2점을 yx 대칭시킨 걸 가능성이 크니까 좌표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라고 놓을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 첫 번째로 점 A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점 A는 무슨 점을 A라 하겠냐? fx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 하겠대. 그렇다는 건 fx가 y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그렇다면은 보통 이제 y축과 만날 때는 x에다 몇을 대입하죠? 0을 대입하죠. 왜냐면 이게 y축이 있고 fx가 이게 y축이고 fx가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요 점을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요 점은 무슨 특징이 있냐? x좌표까지 이렇게 그려줬다 쳤을 때 요점의 x좌표는 항상 0이 되겠죠. 왜 여기 싹 수선 박아버리면 여기가 이제 원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y축과 만나는 점은 이 점은 x가 몇일 때 0일 때의 함수값을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x에다 0을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구해보시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a라는 점은 0, 마이너스 4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번엔 역함수와 점 B를 볼게요. 점 B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 역함수와 S축과 만나는 점을 B라 하겠대요. 그렇다면 F 인버스 X와 S축 위에 있는 점은 보통 Y값을 뭐라고 하죠? 0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역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고 쳤을 때 여기가 S축이잖아요. 그럼 S축일 때 S축과 만나는 이 점은 이번에 거꾸로 Y좌표가 0일 때를 구하는 거니까 이 함수값 자체가 0이 되는 이 Y는 이라고 적잖아요. Y는 이 함수와 Y좌표가 0인 함수값의 이제 교점을 찾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봐봐. 내가 이 역함수가 0이 되는 함수값을 X좌표를 0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역함수 성질을 또 써먹을 수가 있겠지. 그럼 역함수 성질 한번 써먹어보자. 그렇다면 F0이 곧 B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습니까? 그러면 F0을 B인 거니까 F0은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4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B는 마이너스 4였던 거고요. 그러면 점 B의 좌표는 헷갈려하지마. B는 현재 역함수의 X좌표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 0이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다음으로 점 C를 볼게요. 점 C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 점 C는 역함수와 원래함수와의 교점이래요. 그러면 얘들아, 역함수와 원래함수와의 교점, 그리고 그러면 fx를 쓱 봐야지. fx는 현재 무슨 함수? 증가하고 있는 함수. 그렇다면은 fx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뭐랑 뭐의 교점과 같다? fx와 y는 x와의 교점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조심해주세요. 단 x좌표는 모두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여기 fx 처음에 정의한 부분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Understand? 자,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좌표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은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x죠. 빼기 4가 x와 같다. 이항하시면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가 0이다. 인수분해하시면 x좌표는 마이너스 4랑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맞나요? 그쵸?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찾는 x좌표는 모두 뭐보다 크거나 같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요 x좌표는 여기에 되겠죠. 그러면은 요 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c의 좌표는 어떻게 될 것이냐?
C의 좌표는 X좌표가 1일 때 Y좌표는 몇이냐? Y는 fx와 Y는 x 두 함수 아무데나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1,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다 구했죠? 점 A와 점 B와 점 C를 가지고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자, 사진 찍을 사람 찍으셔. 이거 일단 지울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여기에다 옆으로 치우고요. 지금 ABC 삼각형 넓이 좀 구해볼게요. A좌표는 0,-4였고요. B좌표는 마이너스 4,0이었고 C좌표는 1,1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볼게. 아무래도 A좌표를 한 0,-4 이쯤 잡을 수 있고 B는 마이너스 4,0 이렇게 잡을 수 있고 C는 1,1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네요. 이때 이 세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다만 저는 신발끈 공식을 쓸 거예요. 신발끈 공식. 신발끈 공식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복습해 볼게요. 신발끈 공식이란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다. 이때 각 점을 A, B, C라 하고 좌표를 A1, A2, X좌표, Y좌표를 A1, A2, B의 X좌표, Y좌표를 B1, B2, C는 C1, C2라고 놓을게요. 이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2분의 1의 절대값 싹 씌운 다음에 A를 먼저, B를 먼저, C를 먼저 쓰든지 상관없습니다. 내키는 대로 쓰시면 돼요. 그럼 저는 A를 먼저 쓸게요. 그러면 A1, A2, X좌표 위에 Y좌표 밑에. 그 다음에 뭐 B를 씁시다. 그럼 B1, B2, X좌표 위에 Y좌표 밑에. 그 다음에 C1, C2, A, B, C의 좌표를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단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처음에 썼던 좌표가 A였죠. 그 A의 좌표를 한 번 더 적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신발끈 공식을 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을 스스스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위로 올라가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대각선을 스스스 그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놈들끼리 있죠. 그러면은 아마 요렇게 묶일 건데 요놈들을 따로 곱해주세요. 그러니까 곱하고 이거 세 개 다 곱해요? 그게 아니라 얘네들만 곱하고 얘네들만 곱하고 얘네들만 곱하고 그러면 A1, B2, B1, C2, C1, A2 이렇게 될 거잖아. 이거를 합쳐줘. 얘네들이 한 팀이야. 오케이?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요 라인에 붙어있는 숫자들 있죠. 얘네들도 서로 따로따로 곱해준 다음에 더해줘. 그러면은 A2, B1, B2, C1, C2, A1 이렇게 적힐 거야. 이거를 다 더해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빼고 절대값 씌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분의 1배까지. 오케이? 이러면은 정확한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요. Understand? 자, 여기서 한 수를 더 뜰게. 그러면은 한 수를 뜨기 전에 일단 이거 몰랐던 사람은 사진 찍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어디다 적어놓으세요. 이거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 지금 이 영상을 잠깐 멈춘 다음에 베끼시거나 사진 찍거나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공식을 기반으로 지금 삼각형 ABC 넓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2분의 1배 해줄게요. 2분의 1배에 땅 A좌표를 먼저 적어주자. 그러면은 0, 마사, 그 다음 B좌표 마사, 0, C좌표 1, 1,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뭐를 맨 앞에 썼던 좌표를 한 번 더, 그러면은 0, 마사 이렇게 적어야겠네.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 직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 이렇게 싸사삭 그어주고 무리를 지어서 곱해주는 거야. 자, 해본다잉.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 0, 0, 0, 4, 1, 마사, 1, 마사 얘네들이 한 팀. 그 다음에 빼기. 두 번째 팀은 마사 16, 0, 1, 0, 1, 0, 0 이거를 더한 걸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의 절대값
마이너스 8 빼기 16 이렇게 되겠네. 그럼 2분의 1에 마이너스 24의 절대값이 될 때니까 삼각형 넓이는 몇이다? 10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멈추려는 학생들 잠깐만 기다려봐. 신반근 공식을 풀 때는 야매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걸 응용해서 이 공식을 응용해서 좀 더 쉽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모르는 사람 여기 다시 와. 다시 봐. 그게 뭔지 알려줄게. 이런 아이디어야. 예를 들어 쌤이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주어진 x좌표, y좌표, 여기 x좌표, y좌표가 모두 주어져 있다 했을 때 이렇게 놓고 이런 좌표에 두고 넓이를 구해도 되겠지만 이 사각형을 이렇게 평행이동한 다음에 넓이를 구해도 넓이는 어떨까? 일치하겠죠? 평행이동한다고 넓이는 안 바뀔 거야.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ABC 넓이 있죠? ABC 꼭지점 있죠? 이 삼각형 자체를 평행이동할 건데 뭐를 기준으로 할 거냐면 A든 B든 C든 세 좌표 중 하나가 뭐가 되게끔 원점이 되게끔 평행이동할 거야. 그러면 저는 요렇게 B좌표가 0이 되게끔 원점이 되게끔 평행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이쁘게 그럼 여기 이제 B좌표가 B'이라 하자. 원점이 되게끔 평행이동할게. 그러면 A좌표는 이게 지금 삼각형을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냐? 마이너스 4,0을 원점이 되게끔 이동한 거니까 X좌표로 웬만큼 4만큼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렇다면은 A좌표랑 C좌표도 어떻게 바뀔 거냐? 4,-4로 5,1로 이렇게 바뀔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요렇게 둔 다음에 신발끈을 써봐. 그럼 훨씬 쉽게 풀려. 한번 해볼게. 2분의 1의 절대값. 자, B의 좌표를 먼저 쓸게요. 0,0. 그 다음에 4,43 A좌표 5,1. 그 다음에 0,0 이렇게 놓고 이제 뭐 하면 돼? 신발끈 쓰면 돼. 그럼 신발끈 쓰시면 어떻게 되냐? 계산해봅니다. 2분의 1의 절대값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4,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4, 이렇게 곱하면 0이죠? 그러니까 4만 남을 거고요. 빼기 두 번째로 이렇게 곱하면 0, 0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곱하면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끼면 되는 거예요. 이래놓고 정답을 구해보시면 어떻게 되냐? 2분의 1의 절대값 24가 되니까 정답은 10이다. 이런 식으로도 찾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신발끈 공식을 있다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좀 여유가 된다면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한 점이 원점이 되게 세팅한 다음에 넓이를 구하면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좋아요. 116번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116번은 x가 마이너스 4 이상일 때 정역이 4 이상이라고 해요. 이때 fx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fx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8이라고 놓을 수 있는데 8x네요. 이거를 꼭지점을 한번 구해보자면 x제곱 마이너스 8x에 더하기 16을 붙이고 빼기 16을 붙여야면 두 식이 똑같다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해주면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2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뭐를? fx를. 그렇죠. 그렇다면 봅시다. fx라는 놈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꼭지점이 4,2예요. 4,2. 그런데 정의역이 몇이라고요? 4 이상이요. 잠시만요. sorry. 꼭지점이 어디예요? 4,2예요. 그리고 정의역은 4 이상이에요. 4 이상.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만 보면 돼? x좌표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여기만 보면 된다라는 거야. 맞죠?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그리겠습니다. fx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4,2예요. 어차피 4보다 큰 구간만 보면 되니까 그냥 여기 뒷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역함수의 교점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fx 동선이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이거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증감수네. 그러면은 아무튼 y는 x 쓱 그리면 되는 거고
y-스근하게 한번 y-x 그으면 되는 거고, 그때 생기는 교점이 뭐다? f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교점과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풀어볼게요. 결국은 fx랑 xy 교점을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8이 x랑 같다.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8은 0이다 라고 푸시면 되는 거기에 보시면은 이게 오케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순간 안 돼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벙 쪘는데 3, 6, 1, 1 마마 하면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x 빼기 3, x 빼기 6은 0이기 때문에 교점의 x좌표는 3 또는 6일 거예요. 근데 조심합시다. 애초에 fx의 정의역은 4 이상이죠. 그러니까 4 이상이다 라고 놓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은 둘 중에 3과 6 중에 4 이상의 숫자는 6밖에 없으니 결국은 교점의 x좌표는 몇이야?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y좌표는요. 이 6이라는 숫자를 fx에다 넣거나 아니면 y는 x에다 넣거나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럼 전 y는 x에다 넣을게요. 그럼 6,6이라고 넣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a는 6, b는 6이니까 정답은 36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야. 됐죠? 좋아요. 117번 갈게요. 자, 얘들아 봐봐. 117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이 원리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fx가 있습니다. fx가 있고요. 여기가 2일 때 함수값이 1이 된다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4일 때 함수값이 한 7이 된다고 합시다. 그럼 이런 테크닉을 연습하는 게 필요해. 예를 들어 f2 함수값이 몇인지 알고 싶습니다. x가 2일 때 fx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x좌표가 2일 때 함수값을 쓱 대입해 주시면 1이구나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단순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에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역함수 4가 되게 하는 함수값은 몇이니? 라고 물어볼 때 보통은 얘를 이 동그라미 이거 물음표를 뭔지 모르니까 세모라나. 그럼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f 세모는 4잖아. 그러면은 몇을 대입하면 4가 될까? 7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f 인버스 4는 7이다. 이렇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논리 과정은 너무 기니까 요렇게 한 번에 갑시다. 얘가 몇인지 몰라. 하트야. 그런데 어차피 아까 전에 역함수 성질을 쓰면은 이 4라는 역할을 하는 숫자는 결국은 fx의 무슨 좌표? y좌표에 위치한 숫자란 말이야. 여기서 보면은 4가 되게 하는 함수값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찾아야 되는 건 하트고, 이 하트 값은 무슨 특징이 있냐? 여기 역함수에다 넣은 숫자 4, 이 4라는 놈이 y좌표가 되게 하는 게 함수값이 되게 하게 하는 x좌표가 하트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이렇게 f 역함수 성질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쓰지도 말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f 인버스 4야? 그러면은 여기 어차피 나중에 fx 나중에는 y는 fx의 y좌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y값이 4가 되게 하는 무슨 좌표? x좌표가 몇이니? 라고 물어본다는 걸 단숨에 이해해서 물어보는 숫자는 7이구나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혹시 제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학생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보시면 이런 그래프의 문제가 종종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뜬금없이 나와 있는 yx라는 직선 있죠? 매우 중요하니까 꼭 덧칠하든지 강조해 주세요. 그럼 여기 일단 보시고 지금 y좌표들이 다 안 적혀 있잖아. 그러면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요 x좌표와 이 y는 x라는 직선을 이렇게 위아래로 같이 보면서 찾아보시면 요 y좌표에 들어갈 숫자들을 단숨에 구할 수가 있어요. 봐봐. 요 좌표 알고 싶어. 그러면은 요 좌표에서 y는 x 가로로 y는 x 위에 점까지 이렇게 눈알을 굴려봐.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눈알을 굴려보면 요 점을 딱 찍잖아. 그러면은 이 점은 아주 재밌는 특징이 있어.
뭐냐면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x좌표랑 y좌표가 서로 어때? 같아요. 그러면 x좌표가 현재 여기가 1이네. 그럼 단숨에 여기 y좌표도 몇이라는 거야? 이 점의 y좌표도 1이라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 y좌표도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죠. 맞아요. 1,1인데 가로로 이렇게 이동했으니 서로의 y좌표가 같을 것이고, 오케이, 얘는 1이다. 이런 논리예요. 오케이? 그럼 가볼게. 그럼 여기 y좌표 1이고, 그러면 이 점의 y좌표는 가로로 이렇게 쓱 이동해. 그럼 이 점을 찾는 거야. y는 xy 교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x가 2일 때 함수값이기 때문에 2,2일 것이고, 여기 y좌표도 2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계속 반복해 보시면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y좌표죠. y좌표. 왜 계속 x좌표를 하는지 모르겠다잉. 여기 y좌표는 가로를 옮겨. 그럼 y는 x 위에 이렇게 멈춰. 그럼 여기서의 이제 y좌표나 여기 이 길이나 같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 위에 y좌표랑 여기 y좌표 같으니까 이 점의 y좌표는 어디서? x좌표에서 찾으시면 되니까 3,3이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 세 번째 자리의 y좌표는 3이겠구나.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시면 3분의 11 마지막에는 4라는 좌표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풀어볼게요. 이걸 구하래요. 그러면은 우선 지금 이게 fx 그래프, gx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렇게 막 점선도 많고 해가지고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주황색으로 한 그래프 중 하나를 이렇게 덧칠해 주고요. 요걸 이제 f라고 따로 적어 둘게요. 자, 그럼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가 아니라 요거 어차피 두 개 합치면 되는 거죠. 그럼 왼쪽 거 먼저 봅시다. 저 결과값을 알고 싶으면, 왼쪽 결과값을 알고 싶으면 f 인버스 3이 몇인지 알아내고 이 값을 g에다가 대입하면은 결국 정답이 나올 거야. 그렇죠? 그럼 이제 f 인버스 3이 몇인지 알아보자. 그럼 f 인버스 3이 몇인지 모르니까 이걸 k라 해. 그럼 역함수 성질로 인해서 fk는 3이지. 그러면은 3이 되게 하는 k 어느 숫자를 요 5개의 숫자 중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지 함수까지 3이 될 것인가 보면 되는 거잖아. fx는 주황색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아마 하나씩 대입해 보시면 k가 2면 된다라고 해서 g2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냥 어떻게 보자고, 어차피 3은 y좌표의 y좌표가 될 테니까 결과가 3이 되게 하는 x좌표가 바로 우리가 찾는 f 인버스 3이다. 그래서 정답은 2 해서 g에다가 2를 넣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g2만 알아내면 되는 거겠죠? g2의 값은 g 함수에다가 x는 2 대입한 거니까 넣어봐요. 함수값 몇이에요? 1이네요. 그래서 1이다 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쪽 왼쪽은 1이고, 그럼 오른쪽 함수 볼게요. 함수가 아니죠. 오른쪽 식을 볼게요. 이 값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 g 3분의 11을 알아내시고 이 결과값을 f 인버스에다 넣으시면 답이 나올 거야. 그쵸? 그럼 가봅시다. g 3분의 11은 몇이에요? 그러면 gx에다가 3분의 11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gx는 그냥 검은색 함수죠. 요점이 될 거고 요점의 y좌표는 3이네요. 오케이? 그럼 f 인버스 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f 인버스 3 어떻게 했더라? 이 3은 어차피 y좌표가 될 거니까 y좌표가 3이 되게 하는 x좌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결과는 2다 라고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1, 요 값은 1, 요 값은 2니까 둘을 더하면 정답은 몇이다? 3이다. 이렇게 푸실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118번 얘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풀어볼게. 보시면 일단은 여기 비어있는 점의 좌표를 찾아보자. 그러면 얘는 보라색으로 써보자. 이 점의 y좌표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가로로 쭉 이동해서 이 점과 y좌표가 서로 똑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찾아낼 건데, 이 점은 요 점은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x좌표랑 y좌표가 똑같겠죠. 그러면 오른쪽 점의 x좌표가 2이기 때문에 2,2고, 그러면 여기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y축 위에 있는 점은 y좌표가 2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3, 4, 3분의 14, 5 순으로 함수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다음으로 또 fx랑 gx가 막 점선이랑 막 엮여 있으니까 헷갈려 죽겠죠. 그러니까 하나를 이렇게 색으로 덧칠해주고 요 놈은 fx다 라고 볼게. 그럼 검은색 곡선은 gx겠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 그래프 왼쪽 식이에요. 요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뭘 구해야 돼? f 인버스 3분의 14가 몇인지 구하고 이 결과값을 g에다 대입하면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나오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f 인버스 3분의 14, f 인버스 3분의 14는 어떻게 본다? y좌표가 3분의 14가 되게 하는 x좌표 이렇게 보자고 했죠. 그러면은 결과는 4일 것이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g4를 넣으면 되겠죠. g4. 그럼 x가 4일 때 g 함수는 몇이 나올 것인가? 그러면 이거 다시 위로 올리는 거야. 쓱 올려. 근데 g 함수는 검은색 함수니까 이 점이 찍히겠죠. 그러면 이 점의 y좌표는 몇이야? 3이기 때문에 오케이. 일단 우리가 찾는 첫 번째 값은 3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오른쪽식 이 식의 답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구하고 싶으면 첫 번째 G4가 몇인지 알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 값을 F 인버스 값에다가 대입하시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럼 구해보시죠. G4는 몇이었어? 아까 넣어보니까 이렇게 넣었잖아요. 검은색 함수에다 넣는 거니까. 그러면은 아마 3이 나올 거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F 인버스 3이 몇인지 구해봅시다. F 인버스 3. F 인버스 3 어떻게 간다고? 역함수 괄원에 3이 있으면 얘는 y좌표가 몇이 되게 하는 3이 되게 하는 x좌표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2가 나온다 해서 둘이 더하면 정답은 뭐다? 5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119번이에요 y는 x가 이렇게 가로에 있고 갑자기 땅굴집 나오네. 지금 뭐 fx, gx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빈칸 x좌표의 숫자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도 뭘 이용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가운데 여기 y는 x 직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봅시다. 나요 요 점이 요렇게 이제 하나 둘 세 개 넷 다섯 개 점 있는데 이 점이 궁금해요. 그러면은 다시 확대 더해 여기 a점에서 이렇게 옮겨서 y는 xy 교점을 찾아. 그러면 아니지 이번에는 여기 여 점이 궁금하니까 위로 올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점이 생기겠죠. y는 xy 교점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점에 y좌표를 보는 거야. 그러면은 y좌표가 a니까 x좌표도 a겠거니. 그러면은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녹색 동그라미 x좌표는 a겠거니 라고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a고요. 그럼 여기도 반복하시면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 이제 문제 풀게요.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요 놈을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될 것이냐? G 인버스 B 값을 구한 다음에 이거를 F 인버스 값에 넣으신 다음에 다시 G에다 넣으시면은 최종 결과 나오겠죠. 오케이? 해봅시다. 그럼 봅시다. G 인버스 B야. G 인버스 B라는 거는 여기 GX는 이거 아래 함수죠. 이번엔 요거 이제 이 B는 Y좌표가 될 거니까 함수값이 y좌표가 되게 하는 x좌표를 물어보는 거고 결과값은 c구나. 얘는 c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또 f 인버스 c야. 그러면은 얘는 또 어떻게 찾아? y좌표가 c가 되게 하는 f 함수의 x좌표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케이 얘는 b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gb가 몇인지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x가 b일 때 g 함수의 함수값 찾아보시면은 오케이 A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정답은 1번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드디어 얘들아 마지막 문제예요. 자 풀어보도록 하시죠. 그런데 아주 끄지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죠. 자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좌표문도 찾아봅시다. 그러면은 또 y는 x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x좌표는 가로로 이동해. 요 점에서 이제 가로로 이동해. 그 y는 xy 교점이 있겠죠? 그러면은 요 점의 y좌표를 찾아서 서로 똑같다 이용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요 점은 지금 x좌표 b고 x좌표가 b고 그 다음 y는 x 위에 있으니까 b, b. 그럼 여기 y좌표도 b. 이런 순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씩 대입해보면 b, c, d 그 다음에 e, h 이렇게 될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보면은 4개 함수 전체 역함수의 h값을 구하라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여기 f.g.h의 인버스를 전개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순서 바뀐 채로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도트 F 인버스의 H 값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는 이제 아이디어를 어떻게 낼 것이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할 거예요. H 인버스 F 인버스 H 값을 알아내고요. 이 값을 두 번째 F 인버스 값을 넣으시고 여기다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로 이 결과값을 G 인버스에 넣으시고 다시 이거를 F 인버스에 넣으시면은 답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풀어볼게. 일단 봅시다. 첫 번째 F 인버스 H를 알고 싶어요. F 인버스 H는 어떻게 하라고? Y좌표가 X좌표가 아니라 Y좌표가 H가 되게 하는 F 함수니까 F 함수 또 헷갈린다. 어떤 놈이 F인지 헷갈려. 그러면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요 놈이 F라는 거 좀 강조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다시 간다. F 인버스 H는 Y좌표가 H가 되게 하는 X좌표를 물어보는 거다. 그럼 D죠. 그러면은 D를 넣으시면 되고 또다시 F 인버스 D 그러면 Y좌표가 D가 되게 하는 X좌표를 찾으면 된다. 그럼 B가 되면 되는 거고 이번엔 G 인버스 B 그러면 G 인버스 B는 까만색이죠. 그러면 Y좌표가 B가 되게 하는 X좌표를 찾으면 된다. 그럼 C가 되고요. 라스트로 F 인버스 C 그러면 Y좌표가 C가 되게 하는 X좌표를 물어보는 거다. 해서 정답은 A 해서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수고하셨어요.